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LA 카운티에 거주하지는 않고 LA 카운티를 방문 중이었던 60세 이상 여성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여행을 많이 다녔으며 특히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여성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안 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유명 한식당 개나가 300여 명의 전현직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 206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남은 올 한 해 동안 급여세를 없애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UC 얼바인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주가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한간에 떠돌아다니면서 한인들 사이에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는 LA 카운티 보건국 한인 간호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바이러스 취약층인 노인층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6개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의 미니 슈퍼 투스데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대 승부처인 미시간을 비롯해 4개 주를 석권하며 압승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미국식 토크쇼 형태의 코미디를 선보였던 코미디언 잔이윤 씨가 지난 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콜센터가 있는 서울뿐 아니라 직원이 거주하는 경기, 인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의 출현이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유명 한식당 개나가 300여 명의 전현직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 206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주 노동청은 이 식당에서 일한 직원 300명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해부터 노동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식당 측에 벌금 납부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식당 측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개나 식당을 노동청에 고발한 직원들과 이들 대신에 소송을 진행한 한인타운 노동연대는 10일 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식당 개나는 LA 한인타운 인근 윌셔가와 베버리힐스 등 2곳 지점에서 전현직 직원 325명에게 적정 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 식사와 휴식 시간 미제공 등 노동법 규정 위반으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142만 달러를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식당 업주에 체불 임금과 별도의 벌금 63만여 달러 등 총 206만여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남은 한 해 동안 급여세를 아예 없애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전날 경기부양책으로 급여세 인하를 거론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남은 올 한 해 동안 급여세를 제로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2020년 말까지 급여세를 0%로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여세를 일정액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급여세를 아예 없애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급여세, 즉 페이롤 텍스는 고용주와 종업원 양측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메디케어와 소셜 세큐리티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직원은 소셜 세큐리티를 위해 6.2%의 세금을 내고 메디케어 세금으로 1.45%를 부담하며 고용주는 직원이 부담하는 액수를 매치해 줍니다. 10일 의회 방문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 등이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저임금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해온 터라 합의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이 아니라면서 유급 병가와 긴급 실업보험, 소상공인 대출과 식품 지원 확대 등을 지원책으로 거론했습니다. 신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장기간 대치하는 데는 트럼프 행정부도 민주당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한간에 떠돌아다니면서 한인들 사이에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는 LA 카운티 보건국 한인 간호사들을 초청해 바이러스 취약층인 노인층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특히 노년층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림픽과 놀만디의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는 올바른 코로나19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한인 간호사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 한인 노인층의 코로나19의 기원과 전염 경로를 알려주고 올바른 예방 수칙을 강조하며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올바로 잡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손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특히 화장실 갔다 온 이후에 그리고 식사하시기 전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손을 닦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특강의 연사로 나온 레이첼 수석 간호사는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반 건강하신 분이 마스크를 하셨을 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하고 더 불편하셔서 손에 묻은 그 germ을 눈과 코에 제일 빨리 전염시키는 것이 마스크를 쓰신 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진단 비용에 대한 문의도 쇄도했습니다. 진단 비용이 $4,000에 달한다는 루머에 대해 LA 카운티 보건국에서는 보험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단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적절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많은 한인 시니어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루머가 아닌 확실한 정보도 듣고 손 세정제도 선물 받아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 전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노인 양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글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무섭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수칙을 알고 제대로 지키면은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의 듣고선 많이 마음이 놓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소식도 많이 오고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LA는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시니어센터의 정문섭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센터를 방문하는 시니어층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련 궁금증도 풀어주기 위해 특강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한만우 LA지사장이 10일 한국TV를 방문해서 올 한 해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주의 한국 식품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 기획에서부터 한국산 식품 미주 수입 시 레이블링에서부터 통관 문제까지 모든 절차를 스무드하게 만드는 현지화 사업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부임 1년 차인 한만우 지사장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타인종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국 음식을 미주 시장에 소개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사업 영역도 그만큼 다양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장 한미 간 직접적인 교류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플랫폼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프라인이 좀 위축될 요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한국에 가는 기회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거꾸로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그만큼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 주체가 만나는 기회가 이제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단계니까 온라인상에 만날 수 있도록 저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에서는 올 한해 주요 이벤트로 오는 6월 뉴욕지사와 함께 진행하는 K푸드 페어, 그리고 8월에 CJ와 함께하는 K콘 행사 등을 꼽았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6개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의 미니 슈퍼 투스데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대 승부처인 미시간을 비롯해 4개 주를 석권하며 압승했습니다. 지난 3일 슈퍼 투스데이에서 10개 주를 싹쓸이하는 대승으로 대역전극의 이변을 쓴 지 일주일 만에 미시간과 미주리, 미시시피주를 다 이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로써 경선 초반전 추락을 거듭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첫 승리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뒤 슈퍼 투스데이에 이어 미니 슈퍼 투스데이 이기까지 3연승을 질주하며 대세론의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본선행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한 배경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WHO는 현재까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등 2번만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UC 얼바인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UC 얼바인은 캠퍼스 커뮤니티의 일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현재 교회에서 격리 중이다. 36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주가 확진자가 100명을 넘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뉴 로셀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0일 뉴 로셀 지역에 주 방위군 투입 계획을 밝히고 현재 한 유대교 예배당을 중심으로 반경 1마일을 집중 억제 지역, 이른바 봉쇄존으로 설정했습니다. 집중 억제 지역 내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 예배를 보는 종교시설 등을 오는 12일부터 2주간 폐쇄하고 투입되는 주 방위군은 시설에 대한 소독 작업을 벌이는 한편 자가 격리 중인 주민들에게 식량 등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어제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유세를 취소했습니다. 군중의 운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결정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어나면서 9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3년에 걸쳐 $12까지 올라갑니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지난 8일 내년에 $9 50센트, 2022년에 $11, 2023년 $12까지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버지니아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연방 최저임금과 같은 $7 25센트입니다. 베이 지역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외국 여행 전력이 없고 확인된 감염자와 접촉이 없었던 지역 간 전파에 따른 감염자였습니다. 워싱턴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주지사가 현재 주내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현재 상태로라면 일주일에 감염 환자가 2배씩 늘어나고 있어 감염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7주가 지나면 워싱턴주에서 감염자가 6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워싱턴주에서 돌아온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워싱턴주를 여행하던 중 몸 상태에 이상을 느꼈으며
4일 하와이로 돌아와 곧장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에 있는 콜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콜센터가 있는 서울뿐 아니라 직원이 거주하는 경기도 인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접촉한 사람도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려면 접촉자 관리가 중요한데 이번 콜센터 사례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넓고 노출 기간도 길어 접촉자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콜센터가 교통 요지로 꼽히는 구로에 있어 직원들이 수도권에 분산돼 거주하고 이들이 출퇴근하며 지역 간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확진자는 지난 4일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최소 일주일 이상 지역사회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접촉자 중 감염자가 있다면 또 다른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국민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미국식 토크쇼를 선보였던 코미디언 잔이윤 씨가 지난 8일 오전 4시 로스앤젤레스에서 향연 8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36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신당동의 성동고를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 성악과에서 유학했습니다. 대학 졸업 뒤 미국에서 영화 배우, 스탠드업 코미디언 등으로 활동하던 그의 인생의 전기가 된 것은 자니 카슨의 더 투나잇 쇼 출연이었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이 프로그램에 나온 그는 시청자들에게 인상 깊은 코미디를 선보였고 이후로도 이 프로그램에 30회 이상 출연하며 미국인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9에서 1990년 자니윤 쇼를 진행했습니다. 자니윤 쇼는 한국 공중파에서 처음 소개된 미국식 토크쇼 프로그램이었고 이후 주병진 쇼, 서세원 쇼, 이홍열 쇼처럼 코미디언 개인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윤 씨는 말년에 치매가 찾아와 LA의 요양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지난 4일 혈압 저하 등으로 LA의 알함브라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으나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